기분 좋은 금요일 퇴근길 만나는 사이언스 한 주간의 과학 이슈 전해드립니다. 퇴근길 과학 감성 궤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추석 때 어디 가십니까? 뭐 이것저것 뭐 촬영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뭐 가다 날다 합니다. 그래요. 네, 통으로 가려고 했는데 뭐가 계속 잡혀가지고. 예. 네. 뭐 일거리 있으면 좋죠 뭐. 좋죠 뭐. 네. 그럼요.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추석 때 왜 도로가 막힐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가 많으니까 막히겠죠. 근데 모든 차가 아무리 많아도 일단 들어갈 자리가 있고 그대로 가거나 가속한다면 감속하지 않는다면은 정체되지 않죠. 그렇지. 그렇죠. 예.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자꾸 밟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협력하면 안 막히는데 일단 멈추거나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눈 팔거나 좀 딴짓하는 분들이 계세요. 반응이 느리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느려지는 건데 사실은 뭐 교차로가 있으면은 뭐 신호등이 빨간불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감속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고속도로는 사실 감속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왜 교통체증이 있을까? 네, 이론상으로는 사실 빠져나가고 들어오긴 하지만 교차로가 없기 때문에 안 막혀야 정상입니다. 근데 막힌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뭐 중간중간 합류하는 것도 있고. 합류도 그 틈으로 삭삭 들어오면 괜찮지 않습니까? 휴게소 들어갔다 나오는. 네. 톨게이트? 그렇죠. 톨게이트도 있고 보통은 사고가 나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대부분은 사고가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도로에 뭐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날아다녀요. 그러면 운전자가 갑자기 깜짝 놀라서 감속을 하겠죠. 그리고 별거 아니네 이러고 지나가겠죠. 근데 그 잠깐의 감속이 그 다음 차는 조금 더 감속을 하고. 그렇죠. 예, 차가 계속 밀리다 보면은 맨 뒤에 있는 차는 거의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고속도로의 교차로처럼 빨간불 신호등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가상의 교차로가 만들어지는 것 때문에 그런 거고. 군대 행군할 때 보면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비슷하죠. 원래는 군인들이 일렬로 쭉 서서 같은 속도로 가야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맞아요. 맨 뒤에 있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뛰어다닐 경우도 생겨요. 맞아요. 갑자기 이제 쫙 따라가니까 그런 경우 생길 그래도 때. 아예 멈춰야 되고. 그렇죠. 멈추면 또 뒤쪽 계속 밀리고. 그렇죠. 네, 그거 비슷한. 맞습니다. 비슷한데 어쨌거나 고속도로는 차선이 여러 개다 보니까 이제는 뭐 그런 검은 비닐봉지 같은 게 없어도 차선 변경 과정에서 누군가가 똑같이 감속을 하지 않고 가속하지 않고 이제 약간 끼어들거나 급하게 감속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똑같이 또 고속도로에 신호등이 생기는 거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를 절대 바짝 붙이지 말고 늘 앞뒤를 일정한 간격 틈을 주고 다른 차가 들어올 만한 틈을 주고 급격한 감속을 아예 하지 않고 항상 유지해주면은 절대 막히지 않습니다. 그 제가 재밌는 장면도 봤는데 3차선 편도 3차선 도로인데 차가 정말 막혀 있더라고요. 꽉. 근데 맨 앞에 가니까 차 세대가 나란히 천천히 달려가지고 뒤가 다 막히더라고요. 그렇죠. 앞은 텅텅 비었는데.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맨 뒤에 있는 사람은 왜 막히지? 일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으니까. 일종의 그 고속도로의 지배자죠, 그들이. 그들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뭐 접촉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사고 나면 막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이 차들끼리 소통이 좀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자동으로 가니까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소통해서 협력해봤자 감속하거나 그렇게 도로의 지배자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정체 안 만들려고 이제 기계들끼리 인공지능끼리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질을 통한 소리가 아니라 전자기파 기반의 이 얘네들이 이 빛신호로 이제 소통을 하게 되면은 도로 전체를 인공지능이 관리하게 되면 절대 정체가 없다. 원인은 결국 사람이다. 그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면 저는 기대하는 게 근데 술 먹고 대리 안 불러도 된다. 완전 그렇죠. 막히지 않고 바로 어디서 술을 드시던 15분 만에 집으로. 근데 뭐 작가님도 감속하시지 않습니까 고속도로에서? 뭐 감속할 땐 감속해야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작가님 탓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 탓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걸 알아도 어쨌거나 지금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뭐 기성끼리 안 막히진 않습니다. 운전할 때 어떻게 사람이 좀 변하는 스타일입니까? 저는 굉장히 침착하죠. 그래요? 늘 저는 뭐 평상시도 늘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운전할 때나 지금 오히려 좋네요. 그렇죠. 늘 화가 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요. 자, 네. 오늘 이야기할 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시간 여행 알츠하이머병 네. 그리고 치매는 같은 것인가? 같은 거 아닙니까? 알츠하이머병 치매 사실 좀 많이 중복해서 혼용해 쓰거든요. 예.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뇌 기능과 관련해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는 상태를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게 치매입니다. 그리고 이 뇌세포가 퇴화하는 알츠하이머병이 그 치매 중에 가장 흔한 형태. 네, 그래서 전체 치매 환자 절반 이상이 알츠하이머병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이 거의 비슷하게 쓰여요. 네, 그리고 이제 알츠하이머병이라는 명칭은 20세기 독일의 정신과 의사 알로이스 알츠하이머의 이름에서 유래를 한 거고, 뭐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치매는 알츠하이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우리가 그 나이가 좀 들고 건망증이 심해진다거나 네네. 기억력이 자꾸 감퇴한다거나. 맞아요. 저는 아침마다 사실 굉장히 고생합니다. 건망증 때문에 차를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지하 1층에 둔 것 같기도 하고 2층에 둔 것 같기도 하고. 차를 어디 둔지 기억을 못한다. 예. 이거는 건망증일까요? 알츠하이머병일까요? 두려운데 말하기가 두려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같으세요? 건망증이겠죠. 뭐. 그렇죠. 이 건망증과 차이가 있는데 아마 작가님은 자주 건망증 있으실 수 있어요. 네. 네, 왜냐면은 기억을 저장하는 용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때 일시적으로 나타납니다. 건망증은. 네. 근데 알츠하이머병은 뭐냐면 기억뿐만 아니라 지적 능력 자체를 서서히 상실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되는 게 바로 알츠하이머병. 지적 능력 괜찮지 않습니까? 저요? 네. 뭐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죠. 그렇죠. 네, 거의 탑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건망증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건망증이 심한 사람도 뭔가를 잊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면 이제 다음번에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려가는데 지하 3층 갔더니 차가 없어. 차 어디다 뒀지? 그러면은 다음번에 될 때 내가 여기 됐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죠. 어제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날은 그래 찾잖아. 또 며칠 지나면 잊을 수 있지만 이게 건망증이고요. 알츠하이머병을 앓게 되면은 내가 잊었다는 것조차도 상기를 못해요. 네, 그래서 내가 차를 여기 놔뒀어요. 너 차 어디 있어? 그럼 내가 차를 여기다 뭘 주차했다고 내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내가 잊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 까먹고 안 먹었다. 뭐 이런 거 건망증인데 내가 점심 안 먹었어. 그럼 사람들이 너 먹었잖아. 그러면 아닌데? 나 안 먹었는데? 우기는 거는 알츠하이머병. 그러니까 본인이 까먹은 것조차 몰라. 이거는 알츠하이머병. 예. 근데 우리 댓글에는 저보고 다 그냥 알코올성 치매다 이렇게. 알코올성 치매도 꽤 신빙성 있죠. 예,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시죠. 그러면은 어쨌거나 뇌 기능 중에 일부가 굉장히 좀 둔화되기 때문에 비슷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뭐 한 5년, 6년 전만 해도 각종 TV, 라디오에 토론 패널로 많이 나갔습니다. 요즘은 하나도 안 나가거든요. 왜 안 나가는지 아십니까? 안 나가시는 겁니까? 제가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재력이 갖춰져서 이제 급하지 않기 때문에 급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사람 이름이나 단어가 안 떠올라서 못 나갑니다. 그래요? 나가서 어쨌든 뭐 패널로 나갔으면 논쟁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아요. 단어라든가 사람 이름이 안 떠올라서 논쟁을 못 해요. 알코올성 치매가 맞는 것 같아요. 술을 줄입시다. 술을 줄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망증과 알츠하이머병의 구분은 알겠습니다. 네네. 근데 뭐 치매의 발병 원인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노화 현상 중에 하나. 정확합니다. 그럼 알츠하이머의 발생 원인은? 그러니까 사실 이 알츠하이머병 발생 원인을 잘 몰라요. 아직. 그러니까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노화 그리고 유전입니다. 유전. 유전. 그러면 부모님이 치매를 앓았으면 자식도 앓을 확률이 높아집니까? 유전이죠. 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머리의 외상, 그다음에 우울증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뭐 알츠하이머이냐 아니냐 이거를 잘 아는 방법은 초기에는 이제 최근 일을 까먹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 언어 기능이나 판단력에 이상이 와요. 그리고 말미에는 이제 일상적인 생활 기능까지 상실한다. 요거를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알츠하이머가 확실하구나. 사실 그 전에 좀 이상한 점이 좀 나타나기도 하죠. 그럼 알츠하이머의 어떤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 방법도 사실은 찾기 어렵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재밌는 건 이 과학자들의 노력 중에 굉장히 특이한 결과가 하나 있어요. 이게 미국 켄터키대 뇌신경학자인 데이비드 스노든 박사가 이제 연구한 건데요. 이분은
노화와 알츠하이머병의 관계를 밝히려고 노인의 두뇌를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그 미네소타주의 시골에 있는 수녀원이 있는데 예. 여기에 100세가 넘도록 장수한 수녀가 7명이나 되고 예. 굉장히 나이 든 수녀들이 많아요. 예. 근데 이들이 전부 다 치매 증상이 없이 건강하게 장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네소타주의 이 시골 마을에 뭔가 비밀이 있다. 여기 해결책이 있겠다. 불가리스 같은 겁니까? 네, 뭔가 거기에만 나는 뭔가 자일리톨이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단서, 알츠하이머병 예방 단서를 찾으려고 이 수녀원으로 갔어요. 예. 근데 거기 굉장히 특별한 수녀가 한 명 나옵니다. 예. 이게 그 85세 심장마비로 이 수녀가 사망을 해요, 결국에. 예. 근데 사망 직전까지도 인지 능력 시험에서 젊은 수녀들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고 지적 능력도 훨씬 우수한 점수를 받고 근데 결국 이 수녀가 85세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수녀의 뇌를 이제 열었습니다. 네, 되게 재밌는 게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가장 정확한 건 두개골을 직접 보는 거예요. 열어서. 예. 어떻게 됐을까? 열었더니 몰라요. 알츠하이머병이 이미 말기까지 진행된 심각한 치매 환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래서 뇌 상태를 보니까 최악의 상황인데 어떻게 아무 치매 증상이 없었지?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의사가. 그러니까 비결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그 수녀들이 대부분 다 치매 환자인 거야. 봤더니 우리가 길이 많이 있으면 그 길이 많을수록 그 장소를 찾아가기 쉽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제 기억이 저장되는 부분이 뇌 시냅스라는 곳인데 뇌세포 간 의사소통을 위해 연결된 길이에요, 여기가. 근데 시냅스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수록 기억이 단단하게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85세 수녀의 시냅스가 굉장히 복잡한 연결 형태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이가 많은데 끊임없이 공부하고 생각하고 뇌를 관리하다 보니까 기억이 하나의 시냅스에 저장되지가 않고 새로운 시냅스를 계속 연결해가지고 알츠하이머병이 이 일부를 끊어내도 나머지 시냅스가 바로 자리를 채우는 거죠. 그러면 뭐 연세 같은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뭐 독서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뭔가 독서보다 좋은 건 글을 쓰는 거. 글쓰기. 네, 글을 쓰는 거. 고수톱. 고수톱을 오래 치면 그냥 고수톱을 잘하는 노인이 돼요. 네. 고수톱을 잘하는 노인이 됩니다. 네, 그건 무관하고 뭔가 창작 활동도 좋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나도 정말 많은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소식이 잘 전달되잖아요. 일부가 이사를 가도 남은 이웃들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런 원리로다가 이제 우리가 시냅스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활동을 하면은 치매를 어느 정도 우리가 발현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저도 보니까는 주위에 그 80, 90까지 계속 공부하고 책 읽은 분들은 그냥 치매 없이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치매가 이미 왔는데 그게 겉으로 발현이 안 된 거예요. 아하, 중요한 거네요. 아니 저희는 사실은 저희 집안은 장수 집안. 좋은 DNA. 축하드립니다. 예, 암 이런 거 없고. 축하드립니다. 다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마지막에 치매를 좀 오래 앓으셔서 걱정되네요. 아까 좀 DNA 유전 이야기 하셨으니까. 공부를 이겨내셔야 됩니다. 과학을 좋아하셔야 돼요. 포인트가 뭐냐면은 지금 이 과학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치료 방법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치매의 원인이 뭐 아밀로이드 베타가 원인이다, 뭐 산화 스트레스가 원인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전히 근원적인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 중요한 건 과학적 사고라는 멈추지 않은 두뇌 활동만이 치매 예방에 도와준다. 머리를 꾸준하게 써라. 네. 제가 그 절필한 지 꽤 됐거든요. 글을 안 쓴 지. 이게 타이틀만 작가예요, 그냥. 80 넘어서 앞으로 글을 다시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내일부터 도전하셔도 좋습니다. 과학책을 한번 써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고 알찬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과학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좋은 명절 되세요. 고맙습니다.